북한의 이방카, 자, 미국에 이방카가 있다면 북한에는 김여정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뭐 일부 언론에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김여정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이 나눴던 뒷얘기를 좀 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10일 청와대 접견 때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은 알려진 거였는데 김여정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김여정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안 알려졌는데 최근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려진 게 저 얘기입니다. 우리 국무위원장께 김정은을 얘기하죠. 이 북미 대화, 북미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그 얘기를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선권 같은 경우에도 고위급 회담이나 남북 회담을 할 때 접촉을 할 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파토가 나는 이 판을 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 2박 3일간의 이 방남 기간 동안은 고위급 대표단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러니까 북핵 지위,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핵 얘기 나오면은 네. 보통은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한데 지금 북미 대화 얘기하면서 뭔가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했는데요. 김구식 교수님, 근데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북핵 관련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진짜 조심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김여정도 사실은 조금 조심한 듯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로 애둘러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 얘기를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김여정에게 일종의 이야기를 한 건데. 뉘앙스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 되게 된다. 근데 북미 대화는 당연히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둘러 이야기하니까 김여정 특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고 국무위원장한테 잘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남북 간에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남북 관계를 다시 시작해 보려는 어떤 조심스러운 첫 도색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쪽 대통령도 조심스럽게 애둘러 이야기하고 김여정도 아마 그걸 귀담아 듣고 다시 김정은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여정 자체가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오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무엇을 전달할 준비를 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많이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듣기만 하고 이걸 전달하겠다는 정도로 끝내야지 자기가 거기서 김정은을 대신해서 어떤 입장이나 어떤 태도의 변화 같은 걸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차피 김여정이 특사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입장을 받아서 오빠인 김정은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장께 전달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비핵자의 B자도 끊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결국은 북한에 대북 특사를 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벌써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대북 특사를 간다는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충분히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북한의 입장을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최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택해야 될 원칙과 입장들은 좀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여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지지도 함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견도 있고 지적도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전제를 보면 오래간만에 정말 어렵게 만났는데 굳이 서로 아는 내용을 굳이 꺼내서 기분을 서로 상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북미 대화에 나서라는 거는 북미 대화의 핵심 의제가 뭡니까? 비핵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한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여정이 국무위원장한테 잘 전달하겠다는 내용까지 해서 펜스 부통령한테 설명을 하니까 미국이 약간의 태도 변화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한테 탐색적 대화. 이게 그러니까는 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선 또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보는 만남 정도는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화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데 미국은 그런 거죠. 예비 회담, 예비 대화. 네. 근데 대화에도 채팅할 때 채트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격을 좀 낮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비적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비핵화라는 이야기가 왜 직접적 다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이제 지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지적 자체도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번에 평창을 계기로 해서 그 전 과정에서 미국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대화를 열고 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게 어떤 분이 이야기해서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과 같이 결과적으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긴장이 고조된 것을 해소하면서 뭔가 출발해보자는 그 기초를 다지는 그 시작 관계에서 역할 분담의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냐. 지금 현 단계에서는 탐색적 대화를 하는데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심조심 걸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걸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